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방송국 FBS 아나운서 조수미입니다. 새해 목표를 정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인데요. 그런데 막상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이것만 보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인데요. 또 외대하면 다양한 언어를 전공한다는 게 큰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언어과 외국어 능력자 학우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융합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국동아입니다. 차오. 혹시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이탈리아어 EU 전략 모듈을 전공하고 있고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공부하고 계세요? 일단 이탈리아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리미니가 있는데요. 이제 그 도시를 주제로 한 영화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 선수 마라도나를 주제로 한 영화 신의 손 등의 영화를 봤고요. 유튜브 채널로는 밀라노나, 알베르토 몬디, 그리고 미뇨키 등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작품들을 보셨는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옛날 작품 중에 보신 게 있다면 최근의 작품들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최신작들을 보게 된 이유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을 받은 영화이다 보니 비교적 최근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영화의 정수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시네마 천국, 러브 어페어 이런 작품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탈리아의 어떤 고전과 최신작 모두 뛰어난 영상미와 미감이 돋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의 고전작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어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문화와 역사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를 익히고 배운다기보다는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언급해드렸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알베르토 몬디라는 분이 추천해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어를 공부하시다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태리어를 공부하기 전부터 이태리 음식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혹시 최근에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흑백 요리사 시리즈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근데 우승자가 누구였지? 우승자가 또 나폴리 마피아라고 하는 셰프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다양한 이태리 음식을 선보여 주셔서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신다고도 하셨고 미뇨끼 채널을 자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이름의 음식이 있나요? 정말 수많은 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파스타 브로 에 알리치라는 버터 엔초비 파스타가 있더라고요. 좀 생소하시지 않나요? 처음 그쵸? 들어보는데요. 근데 이게 알덴테로 삶은 스파게티에 버터, 오일, 엔초비로 만드는 파스타인데 저는 항상 오일 파스타를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종류의 파스타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재료도 간단하니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는 것과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의 말의 속도나 억양을 좀 반복적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초적인 문법이나 어휘는 전문적인 책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부가적인 부분에서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단어의 악센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 매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탈리아어는 다른 언어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나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스페인어를 전공했었는데요. 이태리어와 유사한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문법이나 어휘 자체가 비슷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페인어와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generous라는 단어를 예시로 들어보면 이태리어와 스페인어의 철자는 같지만 이태리어로는 generoso, 스페인어로는 generoso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탈리아어를 공부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태리어는 굉장히 수학적인 문법 체계를 가진 언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어의 인칭 및 단복수 형태에 따라서 동사가 무려 6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어를 배우게 되면 상당히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접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이탈리아어권 나라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가신 경험이나 계획 있으실까요? 아직 제가 신입생이다 보니까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의 경험은 없습니다. 일단은 추후 패션문화 관광 등 저희 학부에 있는 세부 모듈을 더 배워보고 관련 분야를 더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교환학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영미권 국가에서도 교환학생을 경험해보고 싶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태리어로 좋아하시는 말이나 문장 있으실까요? 저는 Va pensiero sulla litorate 라는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문장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한 노래의 제목이에요. 이걸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날아가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노래는 오랫동안 이탈리아를 상징하고 있고 2006년 토리노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불렸다고 해요. 가사 자체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이 문장을 딱 배웠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문장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리어로 인사 부탁드려요. 네, 그럼 수미 씨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Grazie, ciao ciao.